안녕하세요. 금강경. 이름만 들어도 어렵다. 이런 생각부터 딱 드시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하고 한 번쯤 머리를 갸웃해 보셨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복잡해 보이는 금강경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줄 세 가지 열쇠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바로 이런 구절이죠. 부처는 부처가 아니다. 그래서 부처라고 부른다. 네?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싶죠? 부처가 아니라니?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다들 금강경을 딱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 사실 금강경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맞아요. 이런 독특한 논리 때문에 처음에 뭐랄까 좀 엉킨 실타래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일종의 공식 같은 게 숨어 있거든요. 이 구조만 딱 파악하면 거짓말처럼 모든 게 선명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복잡한 설명은 싹 걷어내고요. 정말 쉽고 간단한 열쇠 3개만 딱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로 금강경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볼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금강경 특유의 3단계 논리 구조를 볼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공의 진짜 의미도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전생과 무아,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공존하는지 그 수수께끼를 풀어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정리해서 우리 생각의 도구로 만드는 법까지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건 금강경 전체를 꿰뚫는 핵심 공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3단계의 논리입니다. A는 A가 아니다. 그래서 A라고 부른다. 좀 이상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 공식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과장이 아니라 금강경의 절반은 이미 이해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부처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단계, 부처이다. 이건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고 저건 부처님 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현상 자체를 일단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 부처가 아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저게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는 아니야 라고 그 본질을 파고드는 겁니다. 마지막 3단계, 부처라고 이름한다. 결국 그건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소통하기 편하게 그냥 그렇게 이름 붙인 거다 라고 정리하는 거죠.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바다의 파도를 생각해 보세요. 훨씬 쉬워집니다. 자, 우리는 저기 파도가 있다 라고 말하죠. 이게 1단계예요. 맞잖아요. 파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파도라는 게 바닷물이랑 따로 떨어지는 어떤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죠. 그냥 바닷물이 잠시 그렇게 움직이는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파도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2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움직임을 가리켜서 소통해야 하니까 파도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바로 3단계입니다. 어때요? 좀 감이 오시죠?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이 3단계 논리가 항상 교과서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진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어떨 땐 그냥 한 글자로 비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고 즉비처럼 두 글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2단계나 3단계만 툭 던져놓고 끝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겉모습이 어떻게 바뀌든 그 안에 숨어있는 현상 인정, 본질 부정, 그리고 이름으로 정리라는 이 핵심 구조는 똑같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보면 갑자기 금강경이 훨씬 잘 읽히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열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금강경을 읽을 때 가장 크게 오해하는 단어 중 하나예요. 바로 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공이나 무라는 한자를 보면 딱 떠오르는 게 없다, 비어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당연하죠. 근데 만약에 금강경을 모든 것은 텅 비어 없다 이렇게만 해석해버리면 세상이 다 허무한 거면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나? 하는 좀 위험한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관점을 180도 확 바꿔보는 거예요. 없다가 아니라 환영 같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텅 비었다가 아니라 실체 없는 이미지 같다 라고 보는 거죠. 단어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나요? 이건 세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허무한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진짜 현실이야 라고 굳게 믿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마치 꿈이나 홀로그램처럼 계속 변하는 이미지 같다라는 훨씬 더 깊은 통찰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열쇠입니다. 이건 정말 재미있는 수수께끼 같아요. 금강경을 보면 분명히 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나, 워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무아잖아요. 잠깐만요. 나가 없다면서 도대체 누가 전생을 겪고 윤회를 한다는 거죠? 이 못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전생이 있다면서요? 그럼 윤회하는 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나는 없다면서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동시에 말이 되는 거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네, 맞습니다. 마치 저울의 양쪽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한쪽에는 전생 윤회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무아가 쫙 버티고 있는 거죠. 분명히 존재는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데 정작 그 바통을 이어받을 주자인 나는 없다고 하니까 이건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 우리가 찾았던 두 번째 열쇠, 공은 환영이다 라는 개념을 딱 가져오면 이 문제가 놀랍도록 간단하게 풀립니다. 금강경의 대답은 이거예요. 윤회할 그 나라는 것 자체가 원래부터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그냥 환영 같은 거야 라는 거죠. 실체가 없는 환영인데 다음 생으로 넘어갈 주체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뺑뺑이 돌 그 주체 자체가 애초에 없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열쇠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건 그냥 머리로만 아는 어려운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좀 더 다르게 보고 깊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실용적인 생각의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손에 쥐인 세 가지 도구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열쇠, 3단계 논리.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대상의 이름표에 속지 않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 열쇠, 공은 환영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의 유연함을 얻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윤회할 주체는 없다. 이걸 통해서 나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앞뒤가 안 맞아 보였던 모순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윤회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낸 이 세 가지 열쇠를 손에 쥐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질문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아마 있다 없다 둘 중 하나의 답을 고르기보다는 잠깐 이 질문 자체가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하고 질문 그 자체를 되돌아보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정답을 딱 던져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는 것, 어쩌면 이게 금강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선물이 아닐까요?